1월 18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오늘도 내륙은 한파특보 속에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도에는 한파경보가, 그 밖에 내륙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원주 지방 현재 기온은 영하 12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오늘 종일 춥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영하 1도에서 3도에 머물겠고 흐리고 눈이 내렸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추위는 금요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 시내 버스업체 태창운수가 코로나19 여파로 작년 두 차례 휴업하고 운행을 재개했으나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임금 체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고요. 또 한국관광공사가 강원도 도보 여행 상품을 내놨습니다. 눈꽃, 들꽃, 옛길, 해파랑으로 구성된 코스로 강원도에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봅니다. 이어서 강원일보 문화체육부 기자 연결해서 도내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8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옛 학성초 부지로 이전하는 원주교육지원청이 계획 수립에 나서는 등 이전 신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과 원주교육청은 이전 부지를 학성동 옛 학성초로 확정한 데 이어서 이달 중 세부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자체 투자 심사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자투를 거쳐 4월로 예정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원주교육청 이전 신축 안건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흥성구는 통합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모바일 서비스 휘슬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휘슬은 차량이 CCTV 주정차 단속 구간 내 진입할 경우 이용자에게 단속 알림 문자를 발송해주는 시스템으로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에서 내려받아 사전 회원 가입 및 차량 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주정차 단속 알림 기능 외에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부과 내역, 주변 주차장 현황까지 조회도 가능합니다.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이 2022년을 맞아 고객 맞춤형 공단으로 거듭나게 한 관리시설 개선 사업에 적극 나섭니다.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은 평창 자연휴양림, 개방산 오토 캠핑장, 옛 대관령 휴게소, 평창 공설미원 4개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창 자연휴양림과 개방산 오토 캠핑장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공단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약 3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불경기 속 임금 체불까지 겹친 태창운수 버스기사들의 문제가 몇 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창운수 임금 체불 문제와 회사 운영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태창운수지회 우청학 지회장 연결하겠습니다. 우청학 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다른 얘기에 앞서서 이 태창운수 회사가 법정 관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태창운수는 법정 관리 지금 7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네, 원주시의 위기 능력 과립 부재로 인해서 회사와 원주시가 빨리 법정 관리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창운수는 앞으로 이 법정 관리를 조기에 종식할 수 있도록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한다고 했으니까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7년째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군요. 이게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됩니까? 제일 문제는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내버스 운영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야 되는데 원주시가 조금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서 법정 관리가 오래가는 것 같고 특히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째 지금 운송수익금 감소로 인해서
회생을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주시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좀 신중히 검토 중이지 않을까 싶고요. 자, 먼저 코로나19 여파로 시내버스 운영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인데 원주 지역 시내버스 운영 현황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듣겠습니다. 원주에는 3개의 버스 회사가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태창, 동신, 대도 지금 3사가 운영 중인데 코로나 이전에는 약 한 166대 정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한 30% 감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축 운행에는 시간과 노선을 조정하는 관계로 원주 시민의 교통약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승객 감소로 인해서 운송 수익금은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한 66%에서 50%까지 감소가 돼 있는 상태라서 경영이 많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럼 태창 운수는 지금 직원이 몇 분이 일을 하시고 계시고 버스는 몇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태창 운수는 코로나 이전에는 약 110명이 종사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한 65명 정도 하고 있고 차량은 많이 감축돼 가지고 지금 20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65명의 직원의 20대가 운영하고 있다. 이 법정 관리가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이 법정 관리가 해결되면 정상 운행이 좀 가능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태창과 대도 우리가 이제 분리되면서 태창이 양도계약 부인 청구 인용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심과 2심에서 법원에서 판결이 태창 운수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항소심 재판부는 30억 7,700만 원과 영업권을 태창에게 양도하라.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항소심이 끝난 관계로 대법원 판결만 남았는데 그 판결 이후에는 태창이 회생을 진행하고 법정 관리를 종식시키는데 좀 빨리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그럼 언제쯤? 대법원 판례는 우리 예상으로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법원 판례가 나면 이 법정 관리도 정리가 되겠군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옛날처럼 3사에서 이제 태창과 동신 2사로 바뀌면 원주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보조금도 재정지원금도 많이 중공제 수준으로 간다고 하니까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대도가 이제 태창 운수에서 분류가 된 회사죠? 네네. 왜 분류가 됐죠? 그때 2015년도 법정 관리 들어가면서 경영난이 어렵다 가지고 대도를 분리하면서 35억의 대도를 매각하면서 그 자금으로 빚을 좀 청산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양도계획 부인 청구 인용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법원에서 태창 손을 들어줬다.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나오면 이제 대도도 이제 태창으로 소속이 되면 정상 운행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희망은 있나요? 네네네. 자, 현재 상황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태창 운수 임금 체불까지 겪고 있는 상황인데 임금 체불 언제부터 계속이 됐는지요? 2019년도까지는 뭐 임금 체불은 거의 없었고 회생은 원만하게 진행을 못했어도 괜찮았었는데 2020년 1월 코로나 이후로 급격하게 운송 수익금 감소로 임금 체불이 진행되는 관계로 아직까지 이제 전체 노동자의 한 45% 정도가 이직을 하고 또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임금 체불이 약 1인당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버스 20대는 그럼 어떻게 정상 운행은 되고 있습니까? 버스 20대는 격일제로 해가지고 운행은 정상으로 하고 있는데 운송 수익금이 많이 감소해가지고 임금 체불에 일조를 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 이후로 손님이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네네. 버스는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는데 수익금이 예전만치 못하다. 그래서 임금 체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군요. 네네. 자,
이 문제는 네. 운송수익금 감소와 그다음에 원주시의 재정지원금 또 적자 보조금 같은 게 네. 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원주시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까? 춘천 같은 경우만 해도 한 100억 이상이 지금 1년에 운송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네. 원주가 춘천보다 한 3분의 1 정도 차량 대수도 더 많고 인구도 더 많은데 원주는 아직 춘천만큼 그 재정지원금을 시에서 지급하지 않고 한 70% 정도까지만 인정한다. 그래서 거기에 애로사항이 많은 거죠. 3사 간부도 다. 네. 자, 현재까지도 직원 60여 명이 1인당 2천만 원가량의 임금 체불이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버스 기사님들 그리고 직원들 생계는 어떻게 유지하고 계신가요? 많이 힘들죠. 네. 그래서 이직률도 높고 그래서 2020년, 2021년도는 저기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제 대출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더 정리되고 너무 오래 이게 가니까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도 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가정 경제가 많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 문제를 네. 해결하는 방법은 원주시가 시내버스는 공공성이 강한 업종이기 때문에 네.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임금 체불에 대한 것만큼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회사는 어떻습니까? 이 동신하고 대두 상황은? 동신 대두도 보면 네. 물론 거기는 법정 관리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회사가 운영되니까 뭐 대출이나 이런 은행에서 할 수 있으니까 또 보조금 시에서 보조금 나오면 다시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상태로 가다 보니까 거기도 상당히 지금 뭐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는 마찬가지다. 네네. 네. 동신하고 대두는 회사에서 이제 대출금을 끌어다 그나마 직원들 월급을 좀 덜 주는 상황이더라도 지급은 하고 있지만 태창은 이와 반대로 법정 관리 중이기 때문에 기사분들이 각자 개인 대출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이 공영화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자체에서도 이 문제 좀 굉장히 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원주시는 뭐 다른 운수사와의 형평성과 재정 문제로 어렵다는 답변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원주시와의 협의는 어떻게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2021년도에 우리가 그 원주시 노동청과 네. 원주시청에서 약 한 1년 동안에 집회를 하면서 우리가 요구했던 거는 지금 당장 공영제를 해결하자는 건 어려우니까 네. 용역 발주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2021년 11월 달에 대중교통과하고 합의를 해서 네. 2022년 올해 용역 발주를 해서 중공영제 및 공영제로 가는 길을 시작을 하자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서부터는 좀 힘들지만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면서 용역이 발주되고 되면 공영제로 가기 위한 중간에 중공영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회사 적자 문제 또 근로자들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공영제는 반드시 좀 시행돼야 된다라는 우리 근로자들 요구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논의 중이라고 하니까 심도 있는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자, 일단 또 명절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부터는. 네. 네네. 그렇다면 일단은 임금 체불 문제부터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뭐 이렇다 할 해결책이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임금 체불 그 운영 적자 문제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까요? 그 문제는 지금 일단은 퇴차원수가 경영진이 지금 관리인하고 사무직 경영진들이 어떻게든 명절 때 우리 노동자들에게 다음은 얼마라도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방법은 뭐 경영진들이 알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로 있으니까 아마 다음은 얼마라도 해결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버스 기사들의 열악한 업무 환경, 임금체불, 장기화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원주시에서도 적극 개입해서 조속한 해결책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려운 가운데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소식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노총 태창 운수지회 우청학 지회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강원도 도보여행 관광 상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들이 강원도를 찾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한국관광공사가 강원도 도보여행 관광 상품을 기획했다고 하는데 특별한 테마로 준비가 됐다고요? 네, 한국관광공사가 강원도 도보여행 관광상품을 개발했는데요. 시즌별로 5회에서 7회 매회 다른 코스로 여행할 수 있는 여행 구독 상품입니다. 책을 정기 구독 신청하면 결제 후에 정기적으로 책이 배송되는 것처럼 한 번 여행 코스를 결제하면 정기적으로 강원도 여행 코스와 함께 여행에 필요한 교통수단 등 이 여행 전반이 준비되기 때문에 여행 구독 상품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약과 이동이 편안하다는 점이 강원도 구독 여행의 특징입니다. 한 번의 결제로 매달 여행 코스가 준비되고 모든 여행에서 우등버스를 탑승합니다. 계절과 지역별로 4개 테마로 구성됐는데요. 이 중 선택형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관광 상품으로 앞으로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한국관광공사 한여옥 강원지사장 이야기입니다. 네, 저희 공사가 강원도 관광재단 승우여행사와 협업을 통해서 강원 ESG 불편하지만 착한 트레킹 여행구독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강원 대표 관광자원인 자연자원 중에서 눈꽃, 들꽃, 옛길, 해파랑길 등 4개 테마를 중심으로 코스를 구성했어요. 이 상품에는 여행 일정 중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 상품을 구매하실 수 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행 구독 상품이라는 점을 먼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아요. 구독의 개념을 여행에 도입한 건데요. 각 테마별로 5회에서 7회 정도 매회 다른 코스로 구성해서 구독하는 형태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테마는 강원도의 계절적인 특성과 역사, 자연자원을 소재로 했습니다. 네. 이번 강원 관광여행 상품의 이름이 강원 ESG 불편하지만 착한 트레킹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네, 단순히 수익만을 추구하는 경영이 아니라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ESG 경영이 최근 세계적인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국내 업계에도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도 이 ESG 가치 확산을 위해 불편하지만 착한 강원도 트레킹 여행 구독 상품을 출시한 건데요. 이 여행 상품은 여행 일정 동안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노 플라스틱과 또 트레킹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한 ESG 캠페인이 여행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이 여행 상품을 구매할 때 ESG 캠페인 참가에 동의하는 소비자에게는 정상가에서 25%를 특별 할인하는 혜택과 더불어 친환경 기념품을 제공하고요. 현장에서 지급하는 봉투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에 참여하면 여행사 포인트 5%가 추가로 적립됩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만 이 여행 상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한여옥 강원지사장 이야기 이어듣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고조된 지구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반영해서 환경 보호에 힘을 쏟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투명한 경영으로 기업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산업 환경의 변화를 관광 산업에서도 확산시키고자 ESG 개념이 접목된 여행 상품을 개발하게 되었어요.
공사가 운영하는 데이터랩에 따르면 2021년 강원도를 찾은 관광객이 약 1억 3천만 명이나 되는데요. 근본 상품이 강원도를 찾는 여행객들이 ESG를 고려한 관광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저희 공사는 앞으로도 환경 친화적인 여행 테마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관광업계의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에 힘쓰려고 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강원형 ESG 상품과 대국민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많은 기대가 되는데 여행 코스는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네, 계절과 지역별로 4개 테마로 구성됐는데요. 1월에서 3월까지는 새하얀 눈을 직접 밟고 느끼는 강원 눈꽃 트레킹이 있습니다. 이 코스를 결제하면 1월에는 오대산, 2월에는 한백산, 강릉 당목령에서 안반대기로 이어지는 눈꽃 트레킹을 즐길 수 있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는 초원에서 야생화를 감상하는 강원 들꽃 트레킹이 준비되어 있고요. 5월부터 11월까지는 옛날 선조들이 넘었을 재와 령을 직접 걷는 강원 옛길 트레킹, 마지막으로 상반기 1월부터 6월, 하반기 7월에서 12월에는 동해의 바다를 일주할 수 있는 강원 해파랑길 트레킹이 있습니다. 이 각 상품별로 참가 인원은 40명 한정인데요. 더 자세한 코스 정보를 비롯한 여행 정보는 승우여행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눈꽃, 들꽃, 옛길, 해파랑으로 구성된 코스. 많은 관광객들이 좀 찾을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환경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또 강원도 여행 코스를 즐길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는 프로그램에 많은 관광객들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강원일보 문화체육부 김지연 기자 연결해서 도내 이슈 알아봅니다. 김지연 기자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서 강원 지역의 경매시장이 아주 뜨겁다는 소식이 있나요? 주택 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전국 최고의 응찰 경쟁률을 보이는 등 경매시장도 과열 양상을 이어가는 분위기라고요? 네, 법원 전문 경매업체 지지옥신에 따르면 최근 속초시 청호동 소재 단독주택은 1억 3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는 기존 감정가 1228만 원 대비 낙찰가율이 232.1%에 육박했는데요. 낙찰가율은 경매 물건에 대한 시장 가격을 책정한 감정가격 대비 실제 낙찰 가격을 의미하는데, 통상 낙찰가율이 100% 선을 넘는다는 것은 매물이 시장 가격보다 더 비싼 값에 거래됐다는 것으로 거래 증가, 시세 상승 등 과열 여파로 분석됩니다. 이와 함께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소재 89제곱미터 규모의 토지는 기존 감정가보다 2배가량 비싼 3,510만 원에 낙찰했는데요. 해당 물건은 걸어서 해안가 접근이 원활하고 관광 명소와도 가까운 데다 주변에 도로 개발이 예정돼 가치 상승 기대감이 크게 반영됐습니다. 바다 인접성과 교통망 확충 효과를 누리고 있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과열이 아주 짙은 셈이나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속초와 강릉의 2개 물건은 응찰자가 각각 37명씩 몰리면서 당월 전국 거래 중 최고 경쟁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강원도 내 아파트 경매 시장도 덩달아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실제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104.5%로 집계됐고 전월보다는 3%포인트 내렸지만 10월부터 줄곧 100%를 넘겼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도내 주거시설에 대한 평균 응찰자 수는 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5번째로 높았는데요. 토지의 평균 응찰자 수 역시 전국에서 상위 3번째였고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도 중에서는 유일하게 3명 선을 기록했습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강원도는 여전히 수도권보다 값이 낮고 주거 여건은 개선돼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새로운 풍경이군요. 자, 다음 소식은 강원도청이 1월 정기 인사 이후 노골적 고시 챙기기라는 내부 비판에 휩싸였나요? 네, 지난 13일자 강원도 정기 인사에 포함된 고시 출신 사무관은 총 6명입니다. 이 중 4명은 정책기획관실, 경제진흥과, 일자리 정책과, 관광마케팅과 등 각 실국 주무과에 배치됐는데요. 주무부서는 승진시 근무평정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또 나머지 2명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조직위에 파견됐는데 조직인의 사무관이 적다는 점에서 역시 금평에 유리하다는 것이 다수 직원의 의견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공직 경력이 3, 4년에 불과하지만 10년 이상 근무해온 사무관을 제치고 모두 향후 승진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셈인데요. 이번에 처음 도입한 무보직 사무관은 당초 팀장을 역임하기에 경험이 부족한 고시 출신 사무관을 배치하려 했으나 결국 고시 출신은 모두 주무부서에 보직을 받게 됐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는 올해 사무관 승진자 중 4명이 보직을 받지 못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입 의도 퇴색으로 직원들이 반발하자 도는 무보직 사무관은 직급 승진을 먼저 시키겠다며 자원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지난해 승진자들 사이에서 형평성에 대한 또 다른 문제 제기가 나오는 등 분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또 이번에 인사권을 독립한 도의회 사무처에서도 시스템상 소수 직렬의 승진 기회가 막혔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는 최문순 도정의 사실상 마지막 정기 인사인데다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논란으로 공개적인 반발도 나옵니다. 도청 노조는 이번 인사 논란의 장본인으로 고시 출신 최복주 행정부지사를 지목하며 급기야 행정안전부 복귀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도청 노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공정성을 잃었고 특정 집단만 챙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원주시 간양관광지 소금산 그랜드밸리가 오는 22일 그랜드 오픈한다고요? 네, 그랜드 오픈에 앞서 오는 20일 오후 3시에는 소금산 그랜드밸리 현장에서 울렁다리 개통식이 열리는데요. 소금산 울렁다리는 기존 소금산 울렁다리보다 2배 더 긴 총 길이 404m, 폭 2m의 보행현 수요로 총 사업비 113억 원을 도입해 2년의 대공사 끝에 완공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일보 문화체육부 김지원 기자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